네, 이슈 인사이드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세 분이신데요.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토마토 투자클럽 전정현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이슈부터 한번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하시죠. 연초 기대 만발했던 조선주의 좌초, 더 나빠질 게 있나입니다. 다소 무겁습니다. 월요일 주제로는 어울리나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하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조선주가 지난 연말 10월쯤에 고점을 딛고 연초에는 다시 한번 올라설 것이다. 올해 바닥이다. 이제 쭉쭉 올라간다는 전망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요. 어떤가요? 여전히 좀 바닥이죠.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애물단지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주목을 해주시고요. 먼저 주가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조선주 연초 대비 어느 정도나 밀린 건가요? 네, 연초부터 조선주가 줄줄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일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주가 추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이 초록색 선이 대우조선해양의 그동안의 주가 추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푸른 선이 현대중공업, 그리고 붉은 선이 바로 삼성중공업의 주가 추이입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중순까지 좀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속됐다가 이후부터는 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연초 이후 하락률 그러면서 30%에 달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선주 하락 원인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선박 발주량 감소 그리고 수주 급감이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신조선가 하락과 최근 들어 불거진 포르투갈 리스크까지 또 원인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2분기 실적 부진 우려까지 원인으로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초 대비 종목별로 봐도 동반 하락이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정말 52주 신저가를 쭉쭉 기록해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주가 발목을 제대로 잡은 것이 바로 아무래도 실적이겠죠. 1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고 2분기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분도 들으셨겠지만 어닝 쇼크다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먼저 그 어닝 쇼크 이야기가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하나씩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렇습니다. 조선주뿐 아니라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실적이 너무 감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불일치하는 게 문제가 돼요.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FN 가이드에서 보면 현대중공업의 예를 들어서 보면 2분기 영업 적자가 한 9억 정도 아마 나는 걸로, 아주 적게 나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컨센서스 보면 그 밑으로 더 떨어져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실적 컨센서스가 불일치되는 게 상당히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한금투에서 지금 전망하는 거 가장 최근의 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현대중공업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이제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그 2분기 영업실적 전망이 80억 손실로 나오고 있죠. 80억 손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전만 해도 FN 가이드에서는 소폭 적자, 아주 그 0에 육박할 수 있는 영업이익 정도로 전망을 했지만 이 신한금투 같은 경우는 벌써 이렇게 많이 내려서 전망을 수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 것도 전망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신한금투에서는 변경 전에는 2014년도 토탈 영업이익을 452억 정도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변경 후에는 마이너스 99억 적자. 이렇게 너무 괴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투자자들이. 이게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실적 컨센서스 불일치하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신조선가는 다소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기미가 있어요. 근데 그럼 신조선가가 약간 반등을 했으면 수주가 좀 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플러스 모멘텀이 생기거든요. 근데 수주가 못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조선주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야말 LNG선 발주가 좀 지연되고 있는 건도 있습니다. 야말은 이제 러시아 건과 관련이 된 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서방에서 자꾸 그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건이 이제 대우조선에서 조금 숨통이 이번에 트이는 결과가 지난 주말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숨통은 트이지만 그 건 때문에 2분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었다는 얘기죠. 요건 좀 개선될 소지는 있지만 2분기까지 과거치는 역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BDI 지수는 사실 해운 쪽에 영향을 주지만 배를 만드는 조선 쪽에도 역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 보시면 운임지수 추이가 약간 반등했다 다시 꺾이죠? 예,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 하락. 이것도 역시 뭐 조선주에는 문제를 일으켜 주고 있는 어닝 쇼크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수정, 영업이익 수정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좀 배신 요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수주예요.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이 최초였죠. 쇠빙선 3조 원 규모라고 하니까 상반기 그동안의 규모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쪽은 어떤지, 다른 업체들은 또 어떤지랑 또 앞으로 이런 수주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성상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도 같이 점검을 좀 해주시죠, 허 의원님. 네, 그 금융감독원에 각사가 이제 공시했던 사항만 이제 합산해서 갖고 왔는데요. 먼저 현대중공업은 7월 11일 이전까지는 공시가 한 건도 없었다가 수주 공시를 안 냈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 기준으로 뭐 매출 5% 미만이라서 안 낸 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7월 11일자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공시였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 원유 생산 플랫폼 2조 원짜리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7월 10일 날 탱커 4,460억 수주했었고요. 앞서 5월 9일 날 LNG 두 척 4,19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날 드릴십이 이제 1조 3천억으로 해서 한 두 척 정도. 그리고 2월 달에는 LNG FPSO 1조 5천억 한 기 수주했고요. 1월 달에 이제 컨테이너 5척 6,210억 해서 올해 7월까지 한 4조 원 넘는 금액 수주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9일 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쇠빙선 이게 이제 얼음이 많이 녹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 북극 항로 뭐 개척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한테는 뭐 글로벌하게 환경 재앙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재료는 아니겠는데 어쨌든 얇아진 이 얼음층 깨고 운항할 수 있는 쇠빙 LNG 2조 8천억 규모로 9척 수주했고요. 3월 17일 날은 역시 쇠빙선입니다. 쇠빙 LNG 3,390억 그리고 2월 달에 역시 LNG인데요. 두 척 4,490억 해서 4,390억 해서 이제 올해 한 3조 5천억 했고요. 현대미포는 대우는 특이하게 대부분 다 LNG입니다. 그리고 현대미포는 이제 7월 1일자로 PC선, 화학제품 운반선 6척 1,875억 정도 했고요. 6월 9일 날도 역시 LPG 운반선 1,000억대로 한 두 척, 그리고 5월 27일 날도 LPG 운반선 1,045억이었었고요. 2월 7일 날 했던 거는 이제 탱커 6척인데요. 2,280억 정도입니다. 단가는 조금씩 높아지는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현대미포는 상선 특히 이제 PC선 쪽 그 화학제품 운반선 쪽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한 6천억 넘게 수주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뭐 드릴십이라든지 플랜트 쪽 이쪽보다는 화학제품 운반선이나 뭐 LNG 또 LPG 운반선 컨테이너의 수주 횟수가 더 많았고요. 아마 하반기에도 뭐 이러한 지금의 추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수주 쪽에서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업황이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수주 전체로 보면 총량으로는 작년보다는 좀 부진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안 좋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기대를 해봤던 수주 모멘텀도 사실상 이렇게 좋지가 않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전문가님 하반기에도 기대를 해볼 수는 없는 게 아닐까. 지금 업황이 더 바닥으로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회복이 늦어진다는 거죠. 회복이 늦어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저가 수주 부분을 역시 한 후유증이 아직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되게 그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저가 수주를 많이 했어요. 그것이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이 이제 2014년도, 2015년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2014년도 중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직 그 과정을 지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서 도드라지게 반전하는 수치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조선가는 반등을 약간 하는데 수주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신조선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조선사에서는 조금 안일했던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조선가가 좀 올라가면 나중에 좀 팔아야 되겠다. 수주는 조금 늦추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심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 수주가 부진한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양설비 쪽이 문제가 돼요. 초대형 해양설비 쪽으로는 상반기까지 보면은요, 작년의 반타작입니다. 작년의 반타작. 작년 상반기 비교할 때 금년 상반기는 반타작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된 거는 아무래도 셰일가스 영향이 컸던 거죠. 원유 시설을 덜 설치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시설 수요가 죽게 되고 해양 플랜트 투자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제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대형 3사 종류별 수주 추이를 보면 지금 현재 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그 생산 설비, 그러니까 해양 설비 쪽이죠. 이 건이 이제 너무 1, 2, 3년도에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공급이 초과가 되니까 14년도부터는 후유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 해양 설비 쪽의 부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대형 해양 설비 주문은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주도를 하는데 기술이 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안 따르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많겠죠. 네,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약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업은요, 전반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수치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기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이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수치화가 된 그 부분이 필요하다, 절실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으로 2분기에는 선가가 좀 올랐으니까 좀 비적극적이었는데, 이번에는 3분기에는 조선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수주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계절성, 네, 이것은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기대 요인이 아주 좀 간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주 활동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 주에도 나오게 있는 얘기가요, 허 의원님. 드라기 총재 연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부양책 시사 발언이 나온다면 아주 단기적이라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최근에는 사실 이제 유로존 이슈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지표나 어떤 그 시황들, 특히 이제 금융정책 관련한 시황들하고 조선주가 예전만큼 그 밀접하게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고,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추가 부양 얘기 한다고 그러면 최근에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호재로 받아들일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한 시황이 투자라든지 뭐 그 SOC 관련한 정부 지출 이런 게 이제 줄거나 여력이 없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쪽 수혜주보다는 뭐 오늘도 시장에서 다 뭐 소비재 아니면 뭐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쪽 관련주들이 좀 주가 그림이 좋은데,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유로존의 부양이 우리 시장에 특히 이제 조선주 섹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고, 영향력은 좀 예전보다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략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증권가에서 연초에 바닥이다, 이제 올라간다라는 전망, 지금도 유효할까요? 자, 이혜진 기자, 증권가에서 보는 조선주 전략 어떤가요?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왔던 올해 조선주 전망을 살펴보면 대부분 장밋빛 일색이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것이 지난해 말, 올해 초에 나왔던 리포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보시면 조선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조선주 대세 상승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올해 초 호황기로 접어든다, 또 호황기형 주가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아주 긍정적인 전망들 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실제로는 좀 그렇지 못한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현 시점 들어서는 하반기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접근은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망과 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연간 조선주들이 이제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투명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당분간 신저성가 하락과 그리고 환율 하락세가 맞물려면서 조선주의 추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조선주가 이미 주가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밸류에이션 매력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동부증권 더 나빠질 것이 없다. 그리고 8개월간의 주가 하락으로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가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조금은 엇갈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초 장밋빛 전망과는 조금 엇갈리는 시각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두 분 시각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전문가님, 지금이 회복이 조금 더 늦춰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앞서서 해주셨어요.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 분들 안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밸류에이션 PBR을 가지고 바닥을 예측을 하는데 그 바닥이 깨졌거든요. 네, 깨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수주 추이하고 수익성 수치를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실적이 아직 발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표가 이전이라는 점이 아직은 약점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차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조선주는 결국 작년 여름 형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런 쌍바닥 패턴 만들어졌죠? 이런 패턴이 나와야 결국 조선주는 화끈하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당장 그런 매도보다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본 후에 좀 전략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요.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인사이드 조선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